네, 신형목의 X10입니다. 양궁의 X10을 비유하여서 주식시장에서 그런 핵심을 맞출 수 있는 소위 10배를 꿈꾸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시간이죠.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형목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 얘기부터 잠깐 하고 가죠. 일단 그 AI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 있으면서 테크주들은 좀 조정이고요. 국내 시장은 12월 들어 외국인이 순매수로 강력하게 돌아서는 것처럼 해서 고무됐다가 지난 이틀간 외국인이 하루에 또 1조 원씩 매도했어요. 예. 이제 연말 기대감은 조금 내려놔야 되는 것인지 연말 전략 좀 알려주세요. 지금 사실 주가와 지수가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서 네. 내년, 내후년까지 지금 어떻게 될 건가 대표 업종인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연말 분위기가 지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건 간에 주식 격언 중에 많이 오른 만큼 악재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연말에 어떤 좀 약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는 닫혀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향후의 시장이 어떤 모멘텀이 깨진다든지 실적이 깨지는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 빠집니다. 더 많이 빠지겠죠. 공매도도 많이 붙겠고. 근데 실적은 여전히 내년도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주가만 지금 조정받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이 매수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뭐 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두 회사 다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종목을 좋아하냐에 따라서 만약에 HBM 쪽에 어떤 그 산업에 큰 물꼬를 태우가는 하이닉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로 가셔도 되고 AI 이 반도체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지는 팀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도 여전히 좋고 그래서 아마 이 두 회사가 좀 연말 지나서 연초에 좀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됐건 간에 AI의 어떤 이 빅테크의 어떤 이런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긴 한데 전방에서 빅테크 업체들이 치열하게 싸움을 싸울수록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반도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연말에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조정받고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좀 더 깊이 공부해 보시고 좀 이런 조정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삼으시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사실 뭐 시황을 논하는 코너보다는 정말 10배를 갈 수 있는 10배거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이니까요. 종목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X10 종목 제가 먼저 언급하고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동훈 아나텍인데요. 키워드를 보면 스마트폰 광학 줌 시대가 확대된다.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군요. 디설라이프 상용화. 이건 좀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과거에 동훈 아나텍 하면 약간 좀 뭐 IT 셋업체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별로 언급을 안 하는 잘 못 듣던 기억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IT 특히 핸드폰 셋업체들이 네. 보면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네. 근데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본업인 그 손떨림 보정 컨트롤러 그러니까 OIS라고 네. 하는데 이 시장이 점진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 컨트롤러 이 광학 컨트롤러 말씀드리는데 손떨림 보정을 잡아주는 컨트롤러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지금 보급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지금 광학줌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10배, 네, 그렇죠. 20배, 30배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들려요. 맞습니다. 땡기죠. 조금만 해도 덜덜 떨어도 맞아요. 이게 이제 사진이 안 찍힌다는 거죠. 네네. 거기서 이제 바로 그 동훈 아나텍이 OIS가 채택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에서도 굉장히 꾸준히 잘 나가고 있고 국내 이제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이 채택되는 어떤 그 기기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OIS 시장은 점진적으로 계속 커질 거다. 커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제 사실은 카메라가 붙는 모든 곳에 아마 이제 OIS의 어떤 기술이 컨트롤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뭐 자동차 자율주행까지 가다 보면 이 떨림을 보정해주는 기능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업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IT 세트업체, 스마트폰 세트업체는 사실 우리가 성장 업종으로 보진 않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은 밸류를 주기가 쉽지 않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좋아하는 기업의 흐름이 뭐냐면 본업은 좋아지는데 숨겨져 있던 히든 밸류 말 네. 그대로 신규 사업이 포텐셜이 있는 주식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하면 네. 본업의 단단함을 가지고 그렇죠. 신규 사업이 성장에 나왔을 때 주가의 반응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태성 같은 경우가 그런 예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침습 혈당 모니터라는 이 디설라이프의 상용화가 네. 이제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처음 듣는 거라. 네. 네, 사실 근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은데 네. 주가를 보시면 예. 23년도 주가를 보시면 그때 이제 한 8,000원에서 9,000원 했던 주가가 네. 거의 4만 원 후반 거의 5만 원까지 간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음. 그때 어떤 이슈로 그게 갔냐면 바로 이 디설라이프가 이제는 좀 개발이 시작됐다. 지금 잘 개발 잘 되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워낙 이제 당뇨 시장이 워낙 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 회사가 진입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이슈만으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2년 전에 이 디설라이프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임상을 거쳐서 이제 상용화가 막 이제 거의 눈앞에 온 시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회사랑 소통해 보면 IR도 제가 직접 가서 들어봤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탐색 임상이라고 해서 한 600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 병원,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만 드려도 알만한 그런 대형 병원에서 한 600명을 대상으로 탐색 임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비공개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수치로는 지금 로슈라든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혈당 측정할 때 침을 살짝 꼽거나 아니면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제 피를 예. 이제 조금 채취해서 하죠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하는 그 혈당 측정기가 대부분인데 그런 측정기와 비교했을 때 측정치가 동등 이상까지 나온 상태로 지금 회사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 맞습니다. 타액이라는 게 침이잖아요, 침. 맞습니다. 침으로 네. 합니다. 그래서 아마 네. 준비된 화면 지금 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침을 이제 같이 키트에 침을 약간 이제 고이게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서 네. 뭐 왼쪽 밑에 하단에 보면 약간 주사기처럼 생긴데 거기 네. 앞쪽에 솜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고 있으면 침이 고이고요. 그 침을 가지고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키트에 침을 살짝 뿌려주면 저기 기계에 넣고 하면 이제 측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장 자체가 이 거부감 이게 우리가 이제 침 외에 피를 뽑아서 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굉장히 많죠. 이게 하루에 3번, 4번씩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는데, 동남아텍의 디설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타액으로 하다 보니까 편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연 이것이 임상적으로 성공이 되느냐 마느냐 얘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됐건 간에 탐색 임상에서는 식전 수치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측정기에 비해서 동등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상용화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또 좀 빠진 이유가 사전 검토 신청을 이제 식약처에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원래 시장에서 지금 기대한 거는 IND 그러면 바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사전 검토를 신청했냐. 이런 이슈 때문에 또 이게 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약간 변동성이 있었는데 사전 검토 신청은 IND 신청 전에 좀 더 식약처와 긴밀한 어떤 논의를 하면서 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IND를 어떻게 하면 IND 이후에 어떻게 하면 마지막 임상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증 임상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회사 측에서는 IND를 진행했다가 바로 거기서 또 뭐 어떤 서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몇 개월 더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 검토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사전 검토 신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 회사나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전 검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하는 디지털 의료기기법에 지정된 회사만 그것을 사전 검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동남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설라이프가 디지털 의료기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검토 신청이 된 것이고요. 아마 그래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IND도 내년 초에 1월쯤에 바로 진행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확정 임상 진행하게 되면 확정 임상은 사실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피를 뽑거나 무슨 뭐 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 타액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이 굉장히 빠르게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1분기 내로 끝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거에 따른 어떤 이
이 상용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붙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상당히 좀 우리가 좀 면밀히 잘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당뇨 환자가 전체 전 세계 인구만으로 봤을 때는 한 5억에서 6억 명 정도가 지금 추정이 되고요. 사실은 이 회사에서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기존의 당뇨 환자 시장은 이미 BGM이라는 시장 그리고 CGM이라는 시장, 그러니까 자가혈당 측정기와 연속혈당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을 타겟팅도 하지만 사실은 회사에서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는 당뇨 발병이 높은 고위험군 이런 분들도 어떻게 됐건 간에 이런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당뇨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당뇨에 있는 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을 지금 초기 시장을 노리고 간다. 만약에 이렇게 돼서 만약에 뭐 동남아라든지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가적인 임상 없이 우리나라 네. 식약처의 허가만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년 1분기 정도에 지금 마지막 확정 임상까지 끝날 지금 계획이라고 된다고 하면은 상용화가 정말 눈앞에 와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 굉장히 좀 동원한택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업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아마 네.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내년 초에 이런 신규 신사업 분야의 어떤 디설라이프가 상용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좀 회사의 가치 평가가 새롭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훈 아나텍입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 가보지 않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터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질문을 좀 제기해 보자면, 네. 사실은 이게 당뇨는 굉장히 중요한 비만과 함께 그렇죠. 당뇨는 굉장히 중요한 적이고, 근데 당뇨를 체크할 때 저도 이제 연속 혈당 체크기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침으로 찌른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예. 비침습이라는 건데 뭔가 비침습이라는 게 뭐 패치를 좀 붙이거나. 네네.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링으로 해서 이거는 혈압 체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물론 네네, 맞습니다. 당뇨는 그런 구체적인 의료학적인 건 모르겠으나 이제 타액으로 한다는 것도 약간 좀 옛날 방식이 아닌가. 이것도 조금 스마트하지 않은 방식은 아닌가. 이게 또 몇 년 전에 얘기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도 살짝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들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네. 계시긴 한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혈당 측정을 하는 대부분의 그 기기들은 그 디바이스는 피를 내서 그렇죠. 뽑는 네. 그렇죠. 방식이고 찌르거나, 이미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뭐 연속 혈당 측정기야 크게 그런 불편함은 없겠죠. 그렇지만 네. 지금 이런 혈당 측정하는 침을 찍어서 피를 뽑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 동원한택이 이런 비침습으로 가져갔을 때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가 많다. 그리고 사실 지금 당뇨 환자가 아니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매일매일 이 침을 찌르는 것은 굉장히 좀 약간 거부감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해 네. 주셨듯이 좋은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기기들이 아직 시장성이라든지 아직은 검증 단계가 제대로 된 검증 단계가 아직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동원한택이 가장 선두권에 네. 있는 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매출이나 앞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났을 때 이 회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네. 회사의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동남아 쪽이나 워낙 좀 동남아 시장도 워낙 네. 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근데 이 디설라이프의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상당히 굉장히 크게 열리겠죠. 근데 기존에 있는 본업으로 봤을 때는 네. 본업으로 본다고 해도 올해 실적, 내년 실적까지 본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30배 정도까지, 왜냐면 거기에 신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태성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랬거든요. 기존의 PCB 장비가 복합동박까지 끼워주면서 예. 30배, 40배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2023년도에 주가가 한 5만 원 정도 근처까지 갔는데 한 4만 원 정도까지의 수준은 지금 올해 실적이나 내년도의 어떤 성장성으로 됐을 때는 네. 좀 타당한 그런 가격 밸류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2,000원 정도를 잡고 좀 조정 구간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훈 아나텍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 새로운 또 측면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엑스텐 종목 말씀해 주신 거 리스트 한번 쭉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코멘트 좀 하실 거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최근에 HM파마, 지금 HM파마가 이제 사명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래요? 네. 한글로 HM이었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영문으로. HEM으로 이제 네. 바꿨고요. 최근에 주가 조정이 이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받고 있는데 아마 요 HM파마도 제가 지난주에 또 회사 탐방 다녀왔는데 일본향 진출, 일본에 지금 마이랩이 진출이 됐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흐름으로 지금 매출 발생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 매출의 1년치 매출을 일본에서 거의 초도 물량으로만 거의 2배 이상을 지금 받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정 구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 구간으로 삼으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목의 엑스텐 기존의 종목들이 최근 좀 조정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스타디 한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동훈아나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시장공감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